정리하자면 잘 봐봐요. 생각을 해보자. 지금 호반건설이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에서 지분 확보하기 힘듭니다.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이 동등하게 30%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동등하게 30% 가려고 한다면 1조 2천억이 필요해요. 15만 원을 계산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금액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사면서 경영권 분쟁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호반건설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매도계획 거래 보고서를 만약에 낸다라고 했을 땐 시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시장에서 저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2대 주주가 18% 있는데 이 중에 뭐 반이든 매도한다고 해.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급락을 하겠죠. 그죠? 급락을 하겠죠. 너도 나도 팔려고 하겠죠. 어디 있던 사람들이, 밑에서 한진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수익 실현해야겠다.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는 한진칼 입장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이 자금 집행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자금 집행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락할 때 호방건설의 우호 지분 애들이 이 물량들이 싸그리 사는 거예요. 싸그리 사는 거다. 싸그리 사면서 어떻게 해요? 물량을 확보를 하는 거죠. 더 많은 물량들을. 그 호방건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매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도한다고 안 해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안 하면 주주한테 좋은 거니까.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법의 허점은 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님입니다. 제가 한진칼 영상 찍어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재료 자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달콤하죠. 왜? 올라가는 게 워낙 세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조금 물리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끝났느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 왜냐면 마지막에 좀 잡아주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잡아줬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등한다, 요건 아니니까 제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한진칼 쪽에서 우호 지분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호방건설에서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지분율 50%를 넘겨서 방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이 변동성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우리가 과거의 움직임을 좀 보면, 자, 이때 언제입니까? 자,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자, 이때 보면 이 경영권 터졌거든요. 이때 터지면서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주가가 3월 24일에 쭉 빠졌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게 상황이 이때 당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뉴스를 다 찾아와서 보여드렸거든요. 텔레그램방 잠깐 보시면 쭉 올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좀 보여드렸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죠. 보시게 되면 자, 한진칼 같은 경우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당시에 오늘도 마이너스 15% 빠질 때 보면은 오늘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빠진 이유가 경영권 분쟁 기대에 급등한 한진칼 우호 지분 확보했다. 그죠? 경영권 분쟁 한진칼 10% 급락,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적다라고 해서 주가가 밀렸어요. 그죠? 요 부분.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이슈인가? 그래서 팔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솔직하게 이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사실 거의 뭐 찍어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내부자가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맞추기 힘들죠.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영권 분쟁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도하려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충분히 주가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가 이때 당시 뒤에 상황을 보면, 자, 2020년도 3월 24일 반도건설 한진칼 주총 의결권 8%에서 5% 됐다. 자,
뭐 연합이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에서 두 건 모두 패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이번 주총에서 지분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돼 반 조원태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지분율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 경영권 분쟁 결과적으로 한진칼의 승리, 즉 조원태 회장의 승리다 라는 내용이죠. 보면 3월 24일이죠. 그죠? 근데 이 다음을 보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상 쭉 올라가죠. 그죠? 그럼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거의 2.5배가 올라갔어요. 경영권 분쟁으로. 그리고 다 빠졌죠. 자,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간 주가가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면 다 빠져야죠. 근데 계속 위에 논단 말이야. 고가놀이에 고가놀이. 고가놀이 한다면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땐 이 구간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득 본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개인 투자 이때 물량을 받았겠죠.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가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득 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밑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득 본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호반건설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그쵸? 여기서 지분을 최근 늘렸잖아요. 호반건설이 지분을 얼마 늘렸죠? 1점 몇 프로 정도 늘렸는데 0.9%, 1.4%, 1%? 지분 1%에서 1% 늘렸는데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언제 샀어요? 보게 되면 자 2024년도 3월부터 샀단 말이야. 그죠? 3월부터 언제부터 5만원 5만원부터 계샀어요 5만원부터 5만 5천원 평당가 5만원대야 5만원대 그죠? 그 후로도 꽤 샀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구간에서 얼마에 샀다고요? 5만원대 여기서 모았다니까요. 이 구간대에서 지분을 모았어요. 지분을 모았고 지금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호반건설이 여기서 대량거래 터트리고 가지고 있는 지분 얼마죠? 지금 수량 자체가 거의 1200만 주 그죠? 1200만 주의 물량 여기서 거래량 터트려서 이거 그냥 때려버리면 응? 거래량 터트려서 이거 그냥 때려버리면 거래량 터트려가지고 물량 때리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비싸게 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영권 분쟁을 유발시키는 척하면서 거래 터트려서 물량을 던지려는 속셈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좀 사고를 바꾸는 거야. 아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알겠어. 알겠는데 그러면 시초가는 누가 만드는 거지? 뜨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뜨잖아. 상장량에 박아놨잖아. 상장량에. 근데 박아놓은 자를 때렸잖아. 박아놓은 자를 때리고 상 또 받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또 상한가 자리에서 풀렸다 받고 급등 나오고 그 진짜 경영권 분쟁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라면 이 구간에서 뭐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또 매집하기 위해서 흔들어 주는 거겠죠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분율을 따라잡으려면 얘네가 얼마요? 얘네가 2천만 주 여기가 얼마? 1200만 주잖아요. 800만 주를 더 따라잡아야 돼요. 800만 주. 근데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얼마나 필요한지. 자 800만 주 800만 그죠? 곱하기 얼마요? 더 올라간다면 15만원 계산해 볼게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주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1조 2천억이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서 15만에 다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쵸?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영권을 못 갖고 오는데 저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돈을 쓰어서 주가를 올린다고 하면 엄청난 손해겠죠. 호반건설 입장에선. 그죠? 그럼 여기서 굳이 저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래를 터트려서 물량을 좀 정리하려는 속셈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호반건설이 지분 960만 주인가요? 이거를
KCGI인가요? 기억이 안 나요. 경영권 분쟁 했던 애들이. 전 걔네들한테 한 5,600억 정도에 사왔단 말이에요. 5,600억. 그러니까 주당 한 55,000원 정도 한진카 지분 샀어요. 그럼 이거 여기서 조금 돌려서 팔면 사실 어? 이득을 엄청나게 또 볼 수가 있는 거든. 경영권 분쟁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위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경영권 분쟁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지분 이 정도까지 한다? 근데 경영권 분쟁처럼 보이게 해서 물량을 좀 집어 던지려는 게 아닌가 고점에서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매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더 갈 수 있겠죠. 더 갈 수 있어요.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인 것처럼 계속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분을 사는 거죠. 계속 거기서 지분을 사서 뭐 하는 거예요? 경영권 분쟁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주가를 시장에서 관심을 끌어서 올리는 거예요. 왜? 고려아연이 그렇게 대박 났거든. 이때 당시에. 지금 고려아연이 85만 원이잖아요. 85만 원. 얼마까지 갔어요? 240만 원까지 갔어. 3배 갔죠. 시가총 얼마 돼? 50조 했어요. 50조. 시가총 50조가 됐다. 고려아연 시가총 50조가. 이 당시에 3위. 코스피 3위. 말이 돼요? 여기서 팔아 처먹은 애들 있겠죠? 밑에. 이때 사가지고 팔아 처먹은 애들 있겠죠? 경영권 분쟁이 보다 핑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빼면서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척하면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어떻게 팔아 처먹는 거죠. 빠르게. 그쵸? 빠르게 팔아 처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매도 계획 보고서라는 게 있죠. 매도 계획 거래 보고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블락딜로 넘기기에는 물량이 좀 큰데 10% 8천억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무슨 생각인지 이렇게 지분을 산다고 해서 우호 지분 확보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고 돈도 많이 쓰는데 왜 이 짓을 하는 건지 그리고 팔면은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결과적으로 유통주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호반건설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매도 계획 보고서를 만약에 내잖아요. 매도 계획 보고서를 내잖아.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주 이렇게 내 500만 주 내 매도 계획 보고서를 그럼 시장에서 어떨까요? 한진칼 주가는 급락이 나오겠죠. 그렇죠? 왜? 경영권 문제 끝난 것처럼 보이니까 급락이 나올 거예요. 매도 계획 거래 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급락이 나오는 거를 이용을 해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뭐요? 매도 계획을 철회하는 거죠.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매도 계획을 철회한다. 밑에서 물량을 다른 우호 지분 애들이 쓸어 담는 거죠. 정리하자면 잘 봐봐요. 생각을 해보자. 지금 호반건설이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에서 지분 확보하기 힘듭니다.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이 동등하게 30%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동등하게 30% 가려고 한다면 1조 2천억이 필요해요. 15만 원을 계산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금액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사면서 경영권 분쟁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호반건설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매도계획 거래 보고서를 만약에 낸다라고 했을 땐 시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시장에서 저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2대 주주가 18% 있는데 이 중에 뭐 반이든 매도한다고 해.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급락을 하겠죠. 그죠? 급락을 하겠죠. 너도 나도 팔려고 하겠죠. 어디 있던 사람들이 밑에서 한진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수익 실현해야겠다.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는 한진칼 입장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이 자금 집행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자금 집행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락할 때 호방건설의 우호 지분 애들이 이 물량들이 싸그리 사는 거예요. 싸그리 사는 거다. 싸그리 사면서 어떻게 해요? 물량을 확보를 하는 거죠. 더 많은 물량들을. 그 호방건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매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도한다고 안 해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안 하면 주주한테 좋은 거니까.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법의 허점은 매도 계획을 철회해도 법적 제재가 없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지. 단기적으로 지분을 1% 정도 사면서 경영권 분쟁인 것처럼 보여 주가를 급등을 시킨 상태에서 거래를 터뜨리고 높은 가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도 계획 거래 보고서를 때리면 시장에서 밑에 있던 개인 투자자, 밑에서 수익 중인 개인 투자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가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이거 수익 챙겨야겠다. 그럼 준비가 안 돼 있는 한진칼 입장에선 그 물량을 순식간에 받을 생각을 못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호방건설의 우호 지분들이 들어와서 그 물량을 싸그리 사가는 가능성도 있겠죠. 어떻게 내렸다 올리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호방건설의 지분율이 18%에서 매도계획 거래 보고서 철회하고요. 추가적으로 3% 정도만 확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보면은 6천만 주잖아요. 6,600만 주. 3%면 얼마예요? 3% 정도면 200만 주예요. 200만 주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300만 주 된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300만 주면 거의 4% 지분이죠. 22%.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지 않을까? 경영권 분쟁이.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이 매도계획 거래 보고서라는 게 사실 철회해도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철회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 물량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매도계획 거래 보고서 철회하면은 법적 제재 없는데. 어쨌건 제 생각이고요.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이렇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해봤고, 혹시나 뭐 한진칼 들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제 텔레그램 방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는데, 이쪽에 번호로 010-9201-6329 이쪽으로 한진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진칼 움직임 변동성 보고 또 이렇게 브리핑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한진칼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공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제가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설문조사도 했을 때 1,500분 투표를 해주셨고요. 매우 도움이 된다, 괜찮다, 따라오기 어렵지만 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99%의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당연히 무료예요. 꼭 들어오시고 99%의 인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안 들어오면 손해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꼭 해보셔라. 010-9201-6329 한진칼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무상증자 관련돼서 이 11,000%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 3종목 뽑아놨어요. 요거까지 한번 받아가세요. 이 무상증자 관련된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3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한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